주간 브리핑. 2015년 9월의 첫날 9월 1일 화요일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발표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화해의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 최성호 군의 아버지인 최경덕 씨의 말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500일이던 지난 금요일 해양수산부가 유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은 서둘러 배상금, 보상금 신청을 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이런 배상, 보상 신청 독촉은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뜻으로 유족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설마 정부 뜻이 그러할까 생각됩니다만 확실한 것은 유족이 동의할 때까지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한 정부의 수장 박근혜 대통령이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불신을 지우고 신뢰를 얻고자 하는 노력을 박 대통령 정부가 보여주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을 여당 의원들을 시켜서 무위로 만들어버리고 진상조사위원회를 또한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숨기려고 하는 자, 그가 곧 범인이다라는 세월호 농성장의 글이 생각납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이 시각 꼭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임위원이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벌여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을 제의합니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예결위 산하의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을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와 예결위 여야 간사가 어제 낮 4시부터 1시간여 동안 비공개 협상을 벌였지만 소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야당과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For the federal funds rate when it is seen further improvement in the labor market.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2%로 돌아갈 때까지 금리 인상을 기다릴 수 없다면서 9월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중국 증시 폭락이 진정되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시 9월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어서 G2 공조가 다시 흔들리는 양상입니다. 국제금융불안, 한국 금융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조직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안전 제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사고 9일 만에 숨졌습니다. 이로써 제2롯데월드에서 사고를 당해 숨진 노동자는 3명으로 늘어나서 롯데 측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사고 재발을 반드시 막겠다고 대외적으로 호언장담했었는데 공연불에 그치는 양상입니다. 오늘은 9월 첫 번째 날입니다. 새 광고주가 함께합니다.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산양 산삼 막걸리, 연지연 곰탕,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하하,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지리산 해발 750m 청정 지역에 위치한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지리산 산양산삼. 그 산양산삼으로 만든 약선 막걸리. 진한 향기에 깊고 부드러운 맛. 이런 막걸리는 정말 처음이야. 막걸리는 쌀로 만들어야 속이 편하고 숙취가 없습니다.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100% 우리 쌀로 만든 전통주. 지리산 산양산삼 막걸리. 촌사람닷컴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촌사람닷컴을 검색하세요. 문의 1899-4188. 평택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해고 노동자 2명이 경기도 쌍용차 평택공장 안에 70m 굴뚝에 오르고 한 달이 흐른 1월 21일 쌍용차 노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2009년 정리해고 이후 5년 5개월 만에 열린 노사 교섭이었습니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의 디딤돌이 되리란 기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7개월은 해고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의 시간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인 해고자 복직 논의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탓입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김득중 지부장, 어제부터 경기도 평택 쌍용차 공장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김득중 지부장은 노조가 해고자 전원 동시 복직에서 한 발 물러서 순차적 복직까지 양보했는데 회사는 복직 시한은 못 박지 못하겠다는 태도라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해고자들로서는 몇 년이 될지 모를 복직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복직 시한 명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공농성, 단식, 오채투지, 대한문 분향소 농성까지 해고 노동자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회사의 기약 없는 복직이라는 절벽이었습니다. 김득중 지부장의 단식은 작은 물꼬라도 터보자는 몸부림인 셈입니다. 벼랑 끝 삶에 몰린 노동자들의 이야기. 쌍용차 노동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지요. 이런 가운데 가진 자들은 노동개혁 운운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31면 사설은 눈길을 끕니다. 동아일보가 용역 차별 걱정을 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들이 당한 비연이었다. 지난 7월 울산 한화 케미칼 폭발 사고, 4월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 가스 누출, 1월 경기도 파주시 LG 디스플레이 사고 모두 마찬가지다. 대기업들이 위험한 일을 협력업체에게 맡기고 이들 업체는 안전관리를 할 여력이 없어서 서러운 직원들만 희생되는 위험의 하도급이 심각하다. 위험의 하도급. 위험 업무의 하도급. 지난 7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원청업체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뒤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어떠한가? 과거 언론 비평 기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에 나온 기자협회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가 대주주인 채널A 등 방송사와 외주 제작 프로덕션까지 포함하면은 방송업계의 간접 고용 비율은 절반이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향신문 기자이기도 한 강진구 노무사는 방송 전체를 외주 프로덕션에 맡기는 경우와 프리랜서 같은 독립사업자 계약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방송사의 실질 간접 고용률은 50%가 넘을 것이다. 방송사들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서 간접 고용을 정당화하지만 이에 의존하지 않으면 방송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지 의문이다. 간접 고용은 회사 일방의 권리만 보장하고 회사의 책임을 회피하게 한다. 노동권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 통념은 매우 위험하다.
계약은 한쪽 권리만 보장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권리 향상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2년 한국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시청률이 안 나온다고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초기 투자 비용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이런 증언이 소개되고 있고요. 또 구두 계약을 한 다음 제작을 계획하고 막상 촬영에 들어갈 무렵 금액이 높다고 계약 불가를 통보해 울며 겨자 먹기로 삭감했다. 이런 증언이 또 있었고요. 방송사에서 편성을 계속 바꾸니 협찬사가 협찬을 중단해버렸다. 손해가 막심하지만 어디 하소연도 못한다라는 증언도 있었고요. 종편이 협찬을 따오면 100% 가져가고 외주사가 따오면 외주사는 10%만 갖고 종편이 90%를 가져간다고 한 외주사 대표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협찬을 빌미로 제작비를 턱도 없이 깎는 이런 비일비재하다. 이런 증언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자협회부 기사입니다. 동아일보가 주도하는 종편 채널A가 영상 취재 인력을 외부에서 아웃소싱해서 일선 카메라 기자들 사이에서 보도 영상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상 취재를 아웃소싱하는 것에 대해서 일선 카메라 기자들은 카메라 앵글의 왜곡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 관계자는 언론사가 저널리즘이 아닌 경영 효율성만 갖고 영상 인력을 대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방송사들과 영상의 질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시청자들의 외면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외주 용역사에 대한 후려치기, 중요 업무의 외주화. 이게 안전 업무가 아니라는 점만 다르지 중요 업무에 원칙 없고 규율 없는 외주화의 문제점에서 채널A의 모회사 동아일보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경향신문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외국 기업들과 체결했던 투자유치 양해각서 가운데 절반은 투자가 철회되거나 7년째 유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정부가 최대 성과로 내세웠던 자원 외교에 이어서 대통령의 세일즈 순방 성과라고 지켜세웠던 투자 역시 공수표로 확인된 셈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당시 체결된 12건의 투자유치 MOU 가운데 6건이 투자 철회 또는 유보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철회, 유보된 투자 규모는 12억 9천만 달러로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1조 5천억이 넘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기사 또 보겠습니다. 국가예산 220억을 들여서 만든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친일부역자 정보가 왜곡되거나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배재정 의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일부역자들의 친일 기록이 아예 없거나 독립운동가로 둔갑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상당수가 부적절하게 기술됐음이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친일이 항일로 둔갑했다? 이런 놀라운 일도 있었군요. 친일 부역자들의 정보가 부실하게 적혔다라는 얘기인데 일본군 대좌 출신인 이응준 같은 경우 친일 부역 내용이 없고 오히려 국군 창설의 원로로 정의하고 민족운동가들과 협력하기도 했다. 이렇게 미화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조선 총독부 기관지로 내선 일체,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은 일치돼야 한다. 한마디로 조선이 일본화돼야 한다라고 주장해왔던 매일신보 주필 출신의 서춘, 이 사람 같은 경우 독립운동가로 분류했습니다. 아니 친일파가 어떻게 독립운동가로 분류가 되죠? 이완용과 함께 을사오적의 한 명인 이근택은 인물 성격을 관료, 행정관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일파가 더 확실한 정체성인데 말이죠. 친일 부역자만큼은 한치의 오차도 양보도 없이 기록돼야 한다는 배재정 의원의 코멘트도 있습니다. 이래놓고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과연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겨레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번 2학기부터 학교에서 정식으로 쓰기로 한 5학년용 사회교과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10페이지 보니까 문화재를 통해서 고려 문화의 우수성을 알아봅시다. 이에 수록된 사파를 보니까 밥상 위에 고려 청자 식기 안에
붉은 반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 교사 5명이 이구동성으로 김치라고 말할 정도로 김치 그림처럼 보이는데 아시는 대로 고추는 조선 후기에야 국내에 들어왔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정설입니다. 물론 정설 아닌 주장 중에는 고추가 조선 초기에 들어왔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만은 익명을 요구한 이 학교 교사는 김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한테 고려시대에 빨간 고춧가루 김치를 먹었다는 혼란을 줄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발행된 국정교과서인 초등 5학년 2학기 사회를 살펴보니까 명백한 사실 오류, 혼란을 줄 수 있는 모호한 표현, 그리고 비문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 교과서 27쪽을 보니까 학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모호한 서술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 5월 보물 1823으로 지정된 농경문의 청동기, 여기 사진에 이를 통해 고조선 사람들의 농사짓는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데 농경문의 청동기는 대전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유물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조선의 세력권 밖에 대전이 있었죠. 요컨대 농경문의 청동기는 고조선 유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고조선을 대전까지 확대해서 보지는 않는 게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인데 말이죠. 예. 일본이 어느 지역까지 점령을 했다 이런 주장 비판할 자격이 또 없어지게 되네요. 중앙일보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바로 오늘 시작되는데요. 정기국회의 백미는 누가 뭐래도 국정감사입니다. 국회의원이 유권자를 대신해서 공무원들을 비판하고 혼내는 장면이 수시로 연출될 텐데요. 문제는 국감을 통한 권력 간 균형과 견제가 종종 도를 넘는다는 점입니다. 피감 기관들,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들 사이에서는 국민이 위임한 감사 권한을 갑질 권한으로 오해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감사만 하면 되는데 이 가불관계로 혼동하는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김을동 의원 아시죠? 대한민국 만세의 할머니 김을동 의원이 지난달 6일에 국회에서 영화 암살의 특별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김좌진 장군의 손녀를 자임하고 있는 김을동 의원,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다룬 영화의 흥행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취지를 누가 비난하겠습니까마는 의원회관 대회의실 300여석 거의 꽉 찼는데 행사장을 채운 이들 가운데는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원의 원장들도 일부 끼어 있었다는 겁니다. 김을동 의원은 총리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 소속이죠.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며칠 전 총리실 산하 연구원들을 총괄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은 상영회 안내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연구회 측은 업무와 무관한 영화 상영 안내 메일을 왜 산하기관에 보냈느냐라는 중앙일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을동 의원실은 참석을 요청한 바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걸 꼭 요청을 받아야만 가는 거냐라는 항변도 있을 법합니다. 정부가 대학평가 등급표를 최종 발표한 어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 하위 등급 대학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무위원들이 보직 총사퇴를 결의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대학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후유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D등급을 받아서 정부 재정지원 대상 대학에서 제외된 강원대 같은 경우 교육부를 방문해서 항의문을 전달하고 구조개혁 평가 철회 그리고 재평가를 요구했는데요. 강원대는 항의문에서 이번 구조개혁 평가 지표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라면서 평가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신승호 강원대 총장은 긴급 교무회의를 열어서 대학을 지키고자 했지만 구조개혁 평가의 왜곡과 역량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면서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 한 차례 지원 제한 조치를 당한 대학들 정원 감축 같은 그런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결실을 맺기도 전에 또다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을 받게 되니 당혹스러울 뿐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줄이기 위해서 퇴출대학을 그냥 교육부가 섣불리 결정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가능한 것입니다.
학교 측의 항변이 아주 터무니없어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한국일보 사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내 149개의 4년제 사립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78개 학교에서 적립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쌓아둔 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대학들은 2012년 이후 등록금 인하 그리고 동결 탓에 재정 상태가 악화됐다면서 등록금 자율 책정을 요구해 왔는데요. 그 근거가 희박해진 거죠. 적립금에서 창출한 이자를 다시 적립하는 행태도 드러났습니다. 대학들이 이자 놀이를 한다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됐습니다. 2014년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따져볼까요? 이화여대, 홍익대, 연세대, 수원대, 고려대, 청주대, 동덕여대, 계명대, 숙명여대, 성균관대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제가 소개한 이 학교 내년에 등록금 좀 내리셔야겠어요. 이렇게 쌓아두고도 학생들한테 그 많은 등록금을 걷는다는 게 이건 모순되니까요. 자, 근데 또 주목되는 학교가 있죠. 바로 수원대입니다. 수원대 같은 경우 학자금 제한대학에 포함됐습니다. 부실대학이란 얘기죠. 이렇게 돈을 쌓아놓고 부실대학이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수원대. 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사돈인 이인수 씨가 총장으로 있는 학교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을 교수로 무리하게 채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했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경향신문 사설을 보겠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지방대 육성 방안도 내놔야 한다. 대학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정한 평가 기준과 방식을 마련할 것인가, 지방대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평가 결과를 놓고 지방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국립대 중에서 유일하게 D등급을 받은 강원대는 신승호 총장이 평가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퇴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평가 자체가 처음부터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다는 논란도 있었다. 지방대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간 교육복지 형평성 등 수도권 대학과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이유도 충분하다. 대학 구조 개혁 방안과 더불어서 지방대 육성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학 교육 80%가 넘는 사람들이 대학을 가는 이런 사회라면은 대학도 마찬가지로 공공교육의 영역이죠. 예. 국가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공공의 그런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돈 있는 사람들 알아서 대학 가든지 말든지 이런 스탠스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육의 질 향상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부실대가 있다면 국가가 과감하게 사들여서 이거를 국립대로 만들어 가는 그런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형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오늘 국민일보 일면 기사를 보니까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수학 학습량의 5분의 1을 덜어내는 2015 개정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사들이 고난도 수학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수학 포기자를 줄이고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국어와 영어, 과학 등 주요 과목의 학습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연극, 독서 수업이 활성화되고 초등학교 1, 2학년 한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그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학습량을 20% 줄인다. 영어도 줄인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반대하는 그런 내용의 사설을 오늘 실었습니다.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공개 또 검증 문제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원진,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인 김성태, 안민석 의원이 정기국회 시작 하루 전인 어제 만나서 조율을 시도했지만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정원 올해만도 묻지마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영수증 첨부를 통해서 용처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비용만 4,782억을 확보했다는 거죠. 영수증도 불필요한 4,782억, 국정원 지들 멋대로 쓸 수 있는 이 돈 어디다 썼을까요? 혹시 일베 등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이런 세력들에게 쏟은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말이죠. 예. 이거 투명하게 하자라는 야당 제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겪은 우리 사회의 현실로 따져볼 때 상당히 타당성 있는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한겨레 31면 사설도 같은 내용입니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국회가 들여다보고 감시해서 국민 세금의 낭비와 유용을 막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국민 모두에게 공개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국회정보위원회에서라도 사용 내역을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제한된 범위의 예산 전문가들에게는 비공개라도 감시를 받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맞다. 또한 국가안보와 비밀 수사와 관련 없는 국회 총리실 등의 특수활동비는 아예 없애고 필요하면 그 예산을 업무 추진비 등으로 돌려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같은 선상에 놓고 다룰 일은 아니고 중요도에 따라서 공개 범위와 감시 주체에 차등을 두는 것이 옳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한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영수증 없이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국가 공금이 있는데 바로 특수활동비. 야당은 이게 마구 쓰이는 걸 그냥 두고 보지만 않겠다는 입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국민의 혈세를 힘있는 기관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번 우리 당이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이같이 야당이 날선 창을 들자 여당 방패로 막는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 정보, 안보, 치안기관의 국정수행 활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정보기관의 예산을 공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쟁을 유발하는 야당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요. 심지어 통진당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투명화를 요구한 적이 없다. 야당은 이것을 지금 국민의 요구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북한의 요구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야가 뒤바뀐 10년 전에는 특수활동비를 놓고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5년 8월 국정원 예산이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때 법을 고쳐보자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공개하면서 특수활동비 공개 이유로 삼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당시 예전 야당 당대표 시절에는 투명성을 최대한 강화해서 국회가 철저하게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입니다. 실제로 그러했는데 정보통신부 예산에 국정원이 쓸 특수활동비가 포함된 점을 맹비판한 김석준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추궁. 상대는 참여정부 진대재 정보통신부 장관. 매년 거의 한 20억씩 쭉 집행되고 있고 가장 큰 항목이 대공통신정보 및 보안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20억이 어디에 쓰였습니까? 내용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밝힐 수 없습니까? 예. 나중에 비공개 회의에서 밝힐 수 없습니까? 정보위원회 소관으로 그쪽에 국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통신부의 예산이죠. 그러면은 국정원이 뒤에 숨어 있고 정보통신부 앞에서 그냥 바람막이만 하는 게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이 특수활동비를 계속 예산 편성에 추구할 겁니까? 아예 국정원으로 보내지 않고? 왜 책임도 못 지는 그런 항목을 왜 정통부 항목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비슷한 시기 한나라당은 국정원을 대폭 축소하자고 주장하기까지 했는데 불법 도청 파문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의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치 개입 논란이 있는 국내 정보 수집 파트를 없애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맹형규 정치위 의장. 이번 기회에 국정원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불필요한 국내 정치 사찰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해외 정보 수집에 치중하도록.
지금은 국정원 개혁은커녕 국정원 특수활동비 투명화도 반대하는 새누리당. 왜 이럴까? 혹시 그 이유가 이거라서?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졸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섯 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와규를 한가득 넣은 가마솥에서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많은 분들의 정성으로 무럭무럭 성장해온 선대인경제연구소가 출범 3년을 맞았습니다. 기존 보고서에 이어 슈퍼차이나 리포트도 새롭게 런칭합니다. 그 기념으로 경제의 큰 그림에서 찾는 기회 특집보고서와 5대 경제 이슈 정리, 긴급 특강 등 푸짐한 혜택을 드립니다. 9월 15일까지 선대인 경제연구소 연간 구독 회원이 되시거나 구독을 연장하시는 회원에게 알차고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9월 15일까지이고요. 문의 전화는 070-7584-2050. 팟캐스트의 김엄마, 김용민이 만든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김용민 브리핑, 관훈 나이트클럽, 나는 꼽살이다, 정영진 체육의 불금쇼, 쇼 개블리. 그의 프로그램은 허투루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김용민 팟캐스트 광고 요청 홈페이지는 yongminc.kr, 용민c.kr. 전자우편은 김용민 PD@gmail.com입니다. 광고비의 가치를 아는 팟캐스트, 김용민 팟캐스트에 광고하세요. 용민c.kr.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경향신문 12면 가보겠습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서 수감 생활을 시작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을 무려 73번이나 불러서 조사하고도 수사 기록은 단 5번만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기록을 반드시 남기도록 형사소송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73번 불러서 5번만 수사 기록을 남겼다? 이거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죠. 네, 불법 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핵심 증인인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의 검찰 진술은 처음부터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간 경향이 최근 발매된 1142호에서 한만호 씨의 2010년 4월에서 11월 검사실 출입 기록을 입수해서 공개했는데, 한만호 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이걸 부인했었죠. 자, 그런데 2심 그리고 대법원은 애초 검찰 조사에서 밝힌 한만호 씨 증언만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가 만든 출정 이력,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나간 이력이란 제목의 문서를 보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7개월 동안 모두 73차례에 걸쳐서 서울중앙지검에 불려나갔는데, 하지만 검찰이 진술 조서 등 기록을 남긴 것은 5번 정도입니다. 68번에 대한 검찰 측 기록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68번의 기록이
없었다면은 68번의 조사는 불법 조사 아닙니까? 이런 68번의 불법 조사 때문에 앞선 5번의 조사에서 나온 조서까지 증거 능력이 없어진다는 이론도 가능합니다. 법원 관계자의 말입니다. 증거물은 각각 합법과 불법으로 나눠서 독립적일 수 있지만 하나의 경험에서 나온 사람의 진술은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이죠. 그 밖에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조 전문 기자면서 변호사인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는 이혼한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면은 직장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회사 다닐 경우에만 가능한 건데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에 관한 그런 내용이 오늘 12면에 실렸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을 보니까 말이죠. 이혼 후에 양육비를 모른 척하다가 감치된 사람 2년새 2배로 늘었다는 겁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 각각 12건이던 법원의 감치 결정은 2013년 20건 그리고 2014년 2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올해도 8월 19일까지 18건에 이릅니다. 전 배우자가 감치 신청을 하니까 구금되는 게 두려워서 뒤늦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취하받은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육비 등 이행명령을 3번 어긴 이행의무자에게 법원이 최대 30일까지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는 오래됐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거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불륜 상대에게 관계 유지를 위해서 건넨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5년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알게 된 A와 B씨, 이 두 사람은 불륜 관계가 됐는데요. 둘 다 기혼자였습니다. A씨는 일본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B씨를 만나기 위해서 수년 동안 한 해에 적게는 3회에서 많게는 10번에 걸쳐서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B씨 역시 이 A씨를 만나기 위해서 한 해 2번에서 3번 정도 한국을 찾았다고 합니다. 미래를 이어가면서 B씨는 급기야 A씨에게 한국에서 함께 살자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철석같이 믿은 A씨는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B씨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4억 2천만 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지극정성에도 B씨가 영구적으로 한국에 넘어올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A씨는 2013년 11월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한국에서 살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 했다면서 약 5억 1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B씨가 A씨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A씨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고 해도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돈과 오피스텔 소유권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을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불륜을 유지하기 위해 준 돈은 안 돌려줘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에 있었던 A씨는 남자고 B씨는 여성이었던 모양입니다. 예.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불륜이 합법화된 거 아닙니다. 착각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예. 한국일보 26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마포대교에 그 생명의 다리를 철거한다고 합니다. 밥은 먹었어? 무슨 고민이 있어? 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난간 말입니다. 생명의 다리 설치 효과가 없어서 설치 3년 만에 철거하는 대신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 역시 명소화하는 효과만 부추길 뿐이란 지적입니다. 명소란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자살 명소화를 했다는 겁니다. 역효과를 불렀다는 거죠. 자살을 막으려고 했더니 이 도리어 자살이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마포대교는 자살의 명소다. 참 이런 역효과를 낳았군요. 예.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난간에다가 격려하는 메시지를 썼는데 말입니다. 메시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사회 구조적인 자살 방지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극단에 모는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날씨. 9월의 첫날인 오늘 중부지방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대구의 한낮 기온이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지식경제부 장관의 참여 권유로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지식경제부 산하기관들이 투자해서 결성한 자원개발 2호 펀드. 네, 그동안 해외 자원개발에 쏟아부은 투자금 전부를 사실상 손실 처리할 상황이 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 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투자 손실이 커져서 부실로 이어지면 나라 돈을 투입해서 메워야 하는데 말이죠. 네. 오늘 조선일보 일면 제목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 경제 9월 고비 이런 제목입니다. 예. 지금 이 시기에 무능한 경제 관료가 나라 경제의 전반을 맡아도 되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국가의 주인으로서 말입니다. 현 집권 세력의 무능함을 또 한 번 몸으로 체험해 봐야만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